1580일 4년 만났고 사랑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내려놨어요. 무뎌지는 거는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여보세요? 아 일하난 처음에는 이게 오래 갈까 싶었어요. 자녀는 2명 정도. 너무 서운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사람한테 올인을 해야 됩니다. 사주를 보고 왔는데 30살 이전에 결혼을 하면 파혼이다. 구독자 이벤트 한번.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품격 팟캐스트 딥토크에서는 장기 연애라는 주제로 대화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게스트 4년째 연애 중이신 김민호 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례하겠습니다. 네,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24살이고요. 네. 제 과가 이름이 좀 긴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 인문융합 공무인지학 부문의 창작 미디어 콘텐츠 홍보 전공. 뭐라고요? 미디어. 뭐였지? 문해창작 미디어 콘텐츠 홍보 전공. 오. 그래서 재학 중이고 있고. 네.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호 씨는 장기 연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제가 이거 찍는다고 또 오랜만에 며칠 됐는지 한번 봤는데 네. 1580일 오늘 1580일 1580일. 네, 한 4년 만났고. 거의 올림픽 준비하셨네요. 그쵸. 거의 올림픽 준비했죠. 같이 준비했죠 뭐. 오. 파리 올림픽. 대박이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기 연애에 대한 비밀, 오래가는 커플의 핵심 꿀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네. 우선은 장기 연애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장기 연애. 네. 네, 사실 제가 첫 연애예요 인생에서. 그래가지고 다른 연애를 안 해봐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제 경험상 일단 막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제 서로 좀 연락도 많이 해야 되고 서로 일거수일투족도 다 알아야 되고 막 그런 걸 좀 연애에서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무던하게 그냥 일상에 녹아드는 가족처럼 이제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뭐 아무래도 오래 만나다 보니까 네. 많이 편해진 게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편해지는 게 오히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오래가는 거에 좀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 내가 잘해줘야겠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연애 초반 때 잘해주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가족처럼 잘 챙겨주고 이렇게 좀 지내는 게 그러니까 가족 같다는 게 좀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점점 좀 연인에서 가족의 느낌까지 그쵸, 지금 아무래도. 근접하신 굉장히 안정적이시고 근데 저는 뭐 안정적이고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장기 연애에서 가장 힘든 점은 좀 어떤 거였을까요? 장기 연애에서 힘든 거. 네. 사실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저도 첫 연애이고 제 여자친구도 첫 연애예요. 와. 근데 이렇게 4년 동안 사귀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과거가 어땠는지도 다 알고 그쵸. 이제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뭐 이제 계속 단기 연애를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하던 거 또 해야 되고 하면서 또 신뢰도 쌓아가야 되고 그쵸. 옛날에는 어땠나 평소에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거 다 알아가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있는데 장기 연애 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먼저 생각이 나네요. 단점은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단점은 없다. 네. 근데 애초에 막 제가 옛날에는 제가 어땠냐면 네. 제가 연애하기 전에 지금 여자친구랑 썸 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 기간 동안에도 사실 연애 상담을 맡길 정도로 제 여자친구한테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같이 연락을 하던 친구가 아 있었는데 진짜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아,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했지? 뭔 얘기하다 했지? 일단 제 질문은 힘든 점이었거든요. 네, 연애 그쵸. 장기연에서. 힘든 점. 네. 근데 진짜 힘든 점을 모르겠는 느낌? 음. 지금 생각나는 거는 딱히 없네요. 힘든 오케이. 점은. 그러면은 좋은 거밖에 없는 걸로. 음. 그럼 장기 연애 중에 음. 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좀 어떻게 해결하는 편인가요? 아, 일단 저는 막 이렇게 제 성격상 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먼저 말을 하거나 이제 뭐 때문에 서운하다 이런 거를 먼저 말을 안 하고 그냥 저는 혼자서 조용히 해결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저는 좋은 거 같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여자친구도 저한테 말하는데 이렇게 무슨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서로 말을 해야 뭔지 뭐가 잘못된 건지도 알고 풀어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쵸. 저도 그 말에 완전 공감하는데 제가 먼저 그걸 말하기가 좀 그런 성격이어서 저는 보통 많이 들어주고 그냥 이해해주고 저는 보통 그런 편입니다. 그냥 서로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근데 많이 저도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운한 것도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서 풀고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배려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도 그럼 약간 혼자서 이렇게 삭히시는 약간 그런 게 없지 편인가요? 않아 있었죠. 네, 저는 혼자서.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 서운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말해야 왜냐면 네, 그럼- 서운한 시점부터 이거를 말하기 전까지 이 하루가 다 망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성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담고 싶은 부분이네요, 그게. 저는 오히려 담고 싶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등을 좀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 갈등.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게 일단 좋은 것 같고 사실 이게 갈등이 생기면 뭐든지 다 자기 뜻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자기 것도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타협점. 네, 타협점이 타협점. 중요합니다. 타협점 되게 중요해요. 절대 뭐지? 남을 위해서 자기 걸 포기해도 안 되고 자기 위해서 남의 거를 포기시켜도 안 되고 그냥 그 중간 지점을 잘 얘기를 해서 찾아야 그렇죠. 네, 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딱 그쵸, 중간 그쵸. 지점을 얼마나 적절하게 찾는지가 맞습니다.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애 중에 서로의 변화와 성장 이런 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변화와 성장이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변하잖아요. 뭐 졸업하면 학교, 취직하고 이런 또 거. 학년별로 또 있는 환경 차이도 있을 거고 그쵸. 군대라는 것도 있고 혹은 뭐 여자친구분께서 뭐 취업을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성장 혹은 발전하면서 서로의 어떤 환경 차이 같은 게 생겼을 때 근데 저도 이제 저랑 여자친구가 동갑인데 아무래도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서 좀 2년 정도 느리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는 취업을 하고 나는 학교를 다니면 돈도 많이 이제 저는 취직한 거에 비해서 알바로 버는 건 적으니까 네. 나중에 좀 격차가 생기면 이제 여자친구가 취직해서 돈 많으면 다른 사람한테 더 눈길이 가지 않을까. 돈이 없으면 돈도 없고 뭐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나한테 계속 관심이 생길까? 약간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네. 사실 그런 변화는 사랑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랑. 제 여자친구도 말하는 건데 네. 그냥
너무 그런 거에 자격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이제 어차피 나중에 오래 같이 계속 사귈 건데 네. 오래 같이 있을 건데 지금 잠깐의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잠깐만 버티고 사실 버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그거이기 때문에 음. 그냥 서로 기다려주는 거죠. 여자친구가 군대를 기다려줬듯이 저도 기다릴 게 있으면 다 기다려주고 이야, 그만큼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부럽네요. 네,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 좀 상대방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그건 있었어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마땅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가기 전까지도 아직 시간이 한 몇 개월, 3개월 넘게 있었고 네. 해가지고 이제 저는 할 게 없어서 그냥 집에 박혀 있는데 여자친구는 막 바쁘고 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연락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아 내가 여자친구에 비해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냥 헛되게 살고 있나? 난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자친구한테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 나랑 또 놀아줘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변화가 있어서 상대방이 뭐 바쁘고 정신없고 하면 그만큼 나도 그냥 바쁘고 정신없이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다 맞춰져 있다. 맞아. 이게 사실 변화가 평생 그 변화가 계속될 수는 없어요. 이게 변화가 한 번 있고 또 이렇게 정체기가 그쵸, 있고 그쵸. 계단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체기까지 언젠가는 그게 오니까 그 어지러운 부분만 잘 버텨내면 다 뭐든지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4년 동안 연애를 하시면서 좀 가장 어려웠던 부분? 가장 어려웠던 순간? 좀 어떤 순간? 거였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연락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아니,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연락을 잘 안 하는데 네. 관심이 있으면 좀 연락에 좀 집착 거의 수준까지. 그러면은 답장을 한 몇 분 내로 해야 된다. 이런 아. 게 좀 있어요. 약간 몇 분 내까지는 아니고 몇 분? 아 그래도 한 30분? 아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된다는 아닌데 30분 넘으면 살짝 생각이 나는. 왜 안 보지? 약간 근데 너무 집착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연락을 하기 전에 네. 이제 자기가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알바가 있다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안 하는 그쵸, 건 그쵸. 상관없어요. 그건 그쵸.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같이 연락하다가 뭔가 텀이 길어지면 좀 걱정이 된다거나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연락을 하다가 네. 뭐지 서로 그냥 계속 주고받고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카톡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안 사라지고 막 그러면 분명히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카톡을 안 보지 갑자기 막 그쵸, 이런 생각이 그쵸. 들고 저는 약간 그래서 연락에 집착을 좀 많이 해가지고 연락 안 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 연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딱 30분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분을 지나면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미리 말하고 연락이 없는 거는 괜찮은데 얘가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30분이 지나서까지 연락이 없으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 불안? 하여튼 그래서 연락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런 연락이 안 연락 와서 관련 걱정되고. 연락 관련해서 네. 극복하는 방법 어떻게 했더라? 근데 저는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예전부터 이런 연락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딱히.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가 하고서 제가 그때 나름 다른 거 열심히 하려고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하던 때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갔다 와서 할 게 없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막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막 찾아봐서 하고 하면서 좀 연락에 대한 그것도 좀 잊어버리고 좀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연락에 집착에 대한 마음을 그냥 놔버리니까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그냥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아예 놔버려 봐라. 그게 잘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다. 저는 약간 좀 프리하게 프리하게. 네, 하는 게 낫지 않나. 오케이, 뭐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음,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뭐 하긴 하고 있겠지. 뭐. 어. 어차피 신뢰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애의 감정이나 관계가 좀 어떻게 변한다고 보세요? 아, 확실히 이제 연애 초반 때의 막 두근거림이나 네. 손만 잡아도 막 두근거리고 막 그쵸, 설레고 그쵸. 다음 데이트 때 또 막 기다려지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 4년 사귀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게 무뎌지는 거는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음, 그렇다고 그 사랑의 그게 척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내 연애 초반 때보다 저는 오히려 요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이게 제가 좀 편한 걸 좋아하나 봐요. 이게 초반에 좀 긴장하고 그런 거보다 그쵸, 그쵸. 편한 것도. 편해지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는 거의 이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애초에 적어졌다는 느낌? 이게 오래 사귀다 보니까 뭔가 그냥 나중에 얘랑 결혼하겠지 뭐 이 생각하다 보니까 오. 딱히 다른 이성에도 별로 욕심도 안 그러니까 이제 생기고. 여자를 그냥 생물로서만 아 그렇죠. 인지를 하는. 그렇죠. 오. 사람으로. 결국 그만큼 또 관계가 뭐랄까 견고해져가지고 더 그런 것 같네요. 네. 사람을 오래 만나면서 얻은 큰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장점. 아, 확실한 장점은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친구나 가족들보다도 이제 가까운 게 약간 여자친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뭔가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보다 약간 자존감이나 그런 것도 훨씬 올라갔고 왜냐하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있다. 뭔가 내가 좌절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런 안정감, 든든한. 든든한 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내 편이 하나 더 네, 있는. 무조건적인 내 편이 있다는 게 그거부터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따뜻해지는. 제 편은 어디 있을까요? 장기 연애가 좀 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나요? 아, 저는 근데 좀 어떤 영향을 미치셨다면? 근데 이거 사실 다 결과론적인 건데 네. 이게 만약에 여자친구가 없었다면 그만큼 시간도 있고 돈도 킵이 되니까 더 잘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또 이만큼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좋으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성장에 좀 긍정적으로 도움이 영향을 미쳤다. 됐다라고 네, 생각을. 연애하니까 뭐 이런 것도 하지. 네, 그렇죠. 이런 걸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연인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네. 효과적이라는 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냥 뭐 잘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고 잘 소통할 수 있는 평소에 이거를, 대화를 나눌 때. 네, 유지하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할 때나 그럴 때 진짜 말이 없는 편이에요. 제가. 약간 1대1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어.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어. 연애 초반 때는 뭐 몰랐던 얘기가 많으니까 그쵸. 계속 푸는데 오래 사귀다 보면 그러니까 하루가 매일 일상이 똑같고 한데 말할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으로 가끔 요즘도 말하는 건데 전화를 하다가 정적일 때가 있대요. 근데 저는 못 느끼거든요. 아. 근데 정적일 때가 있어서 자기는 좀 그런 게 불편할 때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제 여자친구가 또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한쪽이 말이 없으면 한쪽은 말을 좀 그래도 잘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말의 빈도수가 좀 서로 잘 맞는 게 중요하지 네, 않나. 맞아요. 뭐 이거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어떻게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그리고 그거 있습니다. 이제 서로 전화를 할 때 네. 뭐 그냥 다른 친구 대하듯이 다른 사람 대하듯이 하면 안 되고 아무래도 여자친구니까 말투도 그렇고 좀 사랑스럽게 말 해줘야. 어떻게 하시죠? 예시를 한번 보여주셔야. 예시. 네. 예시? 네. 어떻게 하지? 전화 오면 전화. 네. 저 받았어요. 여보세요? 일하는 뭐행. 일단 무조건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 해줘야 되고. 이응을 많이 붙이면 된다. 그렇죠. 이름 많이 붙이고. 그리고 네. 평소에 전화할 때나 그럴 때 대화할 때도 그냥 사랑한다는 말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애정 표현. 네, 애정 표현을 그냥 말로라도 많이 해줘야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애정 표현을 이게 많이 알아. 나중에 오래 사귀었다고 해서 막 사랑해라는 말이 점점 빈도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잘 채워줘야. 그럼 무조건 1일 1 이상 사랑해를 실천 1? 중이시나요? 10 이상 해야 돼요. 1일 10 사랑해. 그쵸. 멋있네요. 네.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목표 같은 거랑 현재 그런 기대는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네. 이렇게 사귀는 게 맞나 싶기도 했었고 애초에 제 여자친구가 먼저 저한테 고백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오래 갈까 싶었어요. 근데 오래 갈까 싶기도 했고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초반 짧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좀 지내다 보니까 같이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맞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나중에 결혼도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처음에는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장난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곧 있으면 25살도 돼가고 하니까 진짜 뭔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뭔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제 또래인데 막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러다가 나도 결혼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래가지고 뭔가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생각했던 게 이제 진짜 현실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인생에 딱 한 번 연애하고 한 번 결혼하는 게 좀 아깝지 않냐.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도 그래도 오래 사귀면서 결혼까지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좀 멋있다 생각을 해서 야. 저는 지금 상태로는 결혼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 장기 연애를 통해서 약간 새로운 목표라고 한다면 결혼인 건가요? 거죠. 옛날부터 목표긴 했는데 사실 이게 좀 그러니까 좀 유일한 목표인 것 같아요. 딱히 목표가 뭐라 할 것도 없고 오래 같이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이야.
저도 근데 그게 되게 로망이거든요. 오래 사귀어서 결혼하는 거. 음, 근데 요즘 사실상 또 MZ 세대들이 연애를 가볍게 하기도 하고 그쵸, 그쵸. 또 이렇게 깊게 오래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희박해진 것 같아요. 주위를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 만나서 약간 진짜 조건보다도 좀 사랑하는 마음을 음, 더 많이 봐서 그렇게 결혼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20대 중후반만 돼도 이제 그때부터의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일 수 있으니까 그쵸. 조건을 많이 따지고 이 사람의 뭐 집안이나 이 사람의 뭐 스펙이나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래도 20대 초반까지는 음, 좀 이제 그냥 사랑하는 진짜 맞아요. 트루 러브로 서로 시작을 하니까 본질적으로.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음, 조건 없는 사랑. 아주 연애의 본질에 가장 근접해 계신 게 아닌가.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연애를 좀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하나요? 음, 일상적인 스트레스면 뭐 학업 스트레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쵸? 거예요? 그냥 외부적인 어떠한 스트레스든 음, 만약에 다른 데서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게 또 연인한테 영향을 미칠 영향을 수도 미칠 있고 수.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하는지. 음, 근데 저는 항상 뭐지? 저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오, 저는 이제 다른 데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뭐 나쁜 영향을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이시키고 영향을 주고 그런 거를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제가 MBTI가 INFJ인데 인프제인데 이게 특성이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음, 가면을 바꿔 쓴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약간 이중인격, 그러니까 다중인격 같은데 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A라는 장소에서 화가 많이 났는데 네. B라는 장소에 갔을 때도 그 화가 나 있는 감정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건 이쪽에 두고 이쪽에서는 또 음, 원래 나의 모습으로 또 생활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내 MBTI 특성이 또 나랑 내 성격이랑 맞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오히려 여자친구 앞에서는 기분 나쁜 티 뭐 안 화난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그런 티를 안 내고 오히려 그냥 아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뭐지 그때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진짜 화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말을 하면서 오, 이제 서로 그랬어 그래서 서로 막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면서 오, 오고 그랬어.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영향을 주는 건 없고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걸 또 잘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좋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연애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연애 덕분에 좀 그런 스트레스가 좀 완화가 되는 완화가 편이시네요. 된다. 그쵸. 음, 그럼 지금 이렇게 오래 만나시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좀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미래에 뭐 대한 계획. 자녀 계획이라든가. 일단은 네. 일단 한 자녀는 2명 정도 생각하고 두 명, 있고. 네. 아들 하나, 딸 네, 하나인가요? 네, 일남 일녀로 일단 일남일녀. 이제 첫째는 장녀, 음, 첫째는 이제 딸 낳고, 음. 둘째로 아들 낳고, 통금 몇 시? 한 7시로. 오후 7시요? 네, 그쵸. 통금 같은 거는 저는 딱히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통금이 있어도 네. 할 건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통금이 있었었기 때문에 통금을 극혐하는 음, 스타일이라 나중에 가면 또 통금 자기가 만들 것 같긴 한데 저는 여자친구가 통금을 되게 싫어해서 저도 뭐 음, 딱히 통금을 들 필요는 없다라고 오,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 좋습니다. 미래 계획과 연애를 좀 네.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딱히 사실 준비하고 있는 건 없어요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둘 다. 그쵸, 아직 뭐 24살이시니까. 돈을 모으고 있지도 않고 네. 주택청약이나 좀 들고 있고. 오, 그거만 해도 네, 그렇죠. 엄청나죠. 그냥
사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결혼 준비는 그냥 현재를 되게 잘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일단 지금의 가장 큰 결혼 준비가 아닌가. 그 사랑하는 감정을 유지하다가 이제 나중에 능력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돈도 모으고 실질적인 연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모아뒀던 사랑하는 감정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다른 돈도 벌고 뭐 집도 사고 해야 되니까 그런 준비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서로 많이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하는 게 에휴, 다지 않을까? 너무 보기 좀 좋은데요? 오글거리네요. 이게 말하다 보니까. 사랑꾼이시네. 지금까지 4년 동안 만나시면서 연애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순간 같은 거 있을까요? 아, 특별한 순간. 지금 생각나는 거는 네. 제가 놀이공원을 되게 좋아해요. 막 음. 여자친구한테 거의 1년에 막 한두 번은 무조건 가야 되는 것처럼 거의 그냥 놀이공원 가자 계속 거의 입에 달고 사는데 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네. 여자친구가 그냥 평범한 데이트 날이었는데 갑자기 에버랜드를 가자는 거예요. 오. 근데 표를 자기가 다 끊어놨다. 오.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진짜 세세한 것까지 다 챙겨주는구나 다 기억하고 그런 거를 딱 그때 막 온몸으로 느껴가지고 그때 약간 사실 특별한 기억이 확 나는 거는 없고 그냥 잔잔하게 계속 저희는 그냥 제가 하는 연애 스타일이 뭔가 큰 이벤트가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어. 잔잔한. 근데 오히려 그래서 좀 장기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는 자연스러운 존재가 돼버려가지고 아. 옆에 있어야 되는 존재? 이제 필수품 없는 게 이상한? 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필요해서 필수로. 네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딱히 뭐 특별한 이벤트 라고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공원 여자친구분께서 그런 거- 이렇게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네, 저 귀여운데요? 귀엽죠. 사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기억을 잘 못합니다. 장기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근데 장기 연애하고 계신데.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까먹으셔가지고 장기 연애를 잘하고 계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가끔 여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는 장기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딱 사진을 보고 우리 그때 뭐 했던 거다 하는데 오. 제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맞네 그때네 이러면 근데 기억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마다 뻘쭘할 때가 있죠. 혼나진 않나요? 딱히 혼나진 않습니다. 근데 오. 저희가 그 비트윈 아시나요? 어플? 알죠 알죠. 그거를 계속 해왔어가지고 4년 동안 와, 그거 참고하면서 야 비트윈 그거 부럽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도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싸웠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어떤? 이제 보통 처음에는 서로 이제 그냥 눈치 보면서 올리다가 그냥 먼저 올린 사람이 올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제가 약간 그런 걸 잘 못해요. 꾸준한 거 꾸준히 그쵸, 뭐 쓰고 그게 일기 쓰고 되게 번거로워요 또. 그 그래가지고. 데이트하고 와서 사진 이렇게 선택해서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안 하고 그냥 여자친구만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또 서운했던 거죠. 우리 나중에 또 보면 재밌는 거일 텐데 다 추억 기록하는 건데 나만 진심인 것 같냐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때 나는 이런 거 좀 힘들다. 계속 쓰는 거 힘들다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면 이제 그만하자. 그 비트윈 그냥 그만 쓰자 했는데 네. 너무 서운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니다 나도 한번 써볼게 하면서 제가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걸 조금 포기하고 이렇게 타협점을 좀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여자친구 말대로 좀 기록이 되고 나중에 또 추억거리가 되더라고요.
그쵸. 저는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나중에 좀 참고용으로도 좀 쓰고 기억 되살리기용으로도 쓰고. 결국에는 또 미래에 되게 좋은 어, 투자가 됐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결하는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이 장기 연애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루틴이나 습관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아까 그 올리시는 그런 것도 그런 것처럼 네네. 습관. 네. 루틴은 일단 확실하게 있는 게 네. 저희가 자기 전에 전화는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그랬을 때도 전화는 무조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전화 끊을 때 항상 아까 말했던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도 해주고 또 이런 거 안 해주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뭐 루틴 이런 거 있고,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바로 카톡 먼저 보내고, 뭐 그냥 일상적인 루틴. 저는 약간 일상을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어디 간다 하면 바로 말하고, 밥 음. 먹었다 하면 또나 밥 뭐 먹었어 이런 거, 방금도 짜장면 먹었다 말하고. 그냥 사실 루틴이라기보다 그냥 일상을 계속 공유하다 보니까 그게 루틴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일상 공유. 저도 일상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근데 일상 공유가 진짜 중요합니다. 맞아요. 일상 공유를 해야 그러니까 뭐 하고 뭔가 있는지도 알고. 뭐 하냐고 묻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서 잘 얘기해주는 그렇죠. 사람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먼저 말해주고. 그럼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고, 심지어 연락도 느리다? 이러면은 하여튼 그날 뭐 했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그게 다 이제 신뢰가 조금씩 깎아져 내리는 그런 네네. 과정이어서 맞아. 그거를 잘. 저도 자기 전에 전화, 이거는 참 좋은 것 같네요. 음. 저도 실제로 그때 연애를 했을 때 그거는 항상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애정 표현 같은 것도 그렇고. 중요합니다. 그게. 장기 연애를 위해서 서로 어떻게 지원하고 배려하나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그냥 너무 내 욕심만 챙기지 말고 그냥 상대방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상대방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또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옳고 그른 게 분명히 있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다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상대방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배려이지 않을까. 상대방 입장을 네. 고려하라. 좀 뻔한 말이긴 한데 이 뻔한 말이 괜히 뻔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기 연애를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좀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을까요? 조언? 조언. 네. 일단 장기 연애를 하려면 진짜 그 사람한테 올인을 해야 됩니다. 올인을 해야 되고, 다른 이성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이성 문제는 진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남사친, 여사친 그딴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저도 거 그렇게 절대 생각해요. 없습니다. 네, 뭔 없죠. 남사친이야. 자꾸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절대 없고, 그냥 무조건 서로에게 첫 번째 순위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짜 사랑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또 첫연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첫연애인데 장기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언을 드리자면, 뭐 여러 사람 만나는 거 그것도 뭐 좋겠지만, 한 사람한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완전 올인을 해봐라. 그냥 다 그냥 투자해봐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재지 말아라. 그냥 내 있는 거 다 주라. 근데 제가 생각해도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하고 오래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사귀면 좀 오래 만나는 스타일이어서 사실상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난다고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짧게 만난다면 그 사람의 절반도 사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많이 만나는 건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차라리 맞아요. 그럴 바에는 좀 소수의 인원과 딥하게 만나는 게 훨씬 더 삶에 있어서 이로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이게 짧게 많이 사귀면 오히려 돈도 돈대로 깨지고 감정도 감정대로 상하고 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쵸. 여러 사람 많이 만나보고 그게 다지. 한 사람 오래 만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연애 중인 커플분들에게 좀 오래 만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핵심? 그런 핵심?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음, 핵심이라 네. 참. 근데 저도 사실 모릅니다. 저도 장기 연애를 이렇게 할 줄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네.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사귀는지 저도 모르는데 근데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그냥 다른 이성한테 절대 휩쓸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이성이 나한테 와도 그거는 그냥 가짜다. 이거는 그냥 잠깐일 뿐이다. 생각하고 그냥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집중. 지금 연예인한테 집중하고 거기에만 이제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라. 그리고 네. 약간 모든 뭐 공부나 뭐 돈을 버는 거나 그런 거를 이제 여자친구한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나? 약간 그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여자친구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일을 할 때도 뭐 여자친구 맛있는 거 사주려고 일하지 뭐 돈 버는 것도 아니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좋은 직장 취직하거나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여자친구랑 좋은 집 좋은 차 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려면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은 것에서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니까 많이 나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모든 걸 다 상대방이랑 엮어서 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해라. 그냥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성이. 일단 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게 네, 진짜 좀 좋은 영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삶에 있어서. 그러면은 약간 남사친, 여사친 이런 거 네, 뭐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원래 이것도 하나의 주제로 또 다룰 생각이긴 한데 또 이제 그래도 그렇지 오래 않았지? 만나셨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단둘이 술자리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단둘이 밥도 솔직히 전 신경 쓰여요. 저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남사친 없습니다. 남사친 없어요? 여사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남녀 이렇게 섞어서 무리로 근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과 행사나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충분히 괜찮고 근데 1대1은 다 안 되고 이때는 전부 안 된다. 그렇죠. 1대1은 안 됩니다. 그렇긴 해요. 이게 만약에 네. 이제 뭐 혼자 밥을 먹으러 갔어요, 학식을. 근데 우연히 또 과 여자, 아니, 그러니까 과의 그 이성인 애도 혼자 먹게 된 거야. 근데 솔직히 식당에서 만나는데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친한 사이예요, 친한 사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뭐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따로 앉아 먹나요? 아니면은 근데 애매하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싫어하는 걸 알면 여자친구가 알아서 피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신뢰 때문에 사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만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약간 질투 같은 것도 좀 많으신? 저는 질투는 좀 많은 편입니다. 저거 비슷하네. 네, 저는
질투 대마왕이기 때문에 남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불을 켜고 다 물어봅니다. 저는 맞아요. 물어봐야 그런 돼요. 스타일. 그러면 약간 여자친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한테도 질투한 적이 있을까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연예인까지 질투하지 연예인까지 않는다. 연예인은 그냥 다른 그냥 그건 연예인이니까 오케이. 좋아하지.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연예인 저는 질투하신 적이? 저는 솔직히 네. 고등학생 때 이제 그때 당시 만나던 분이 누군지는 기억 안 나는데 남자 아이돌을 좋아했거든요. 아 근데 그때 제가 취미로 음악을 하고 있었어서 제가 만든 곡도 이렇게 보내줬었어요. 근데 제 노래는 딱 한 번만 듣고 그냥 그 아이돌만 주구장창 듣고 좋아하니까 뭔가 좀 괜히 질투가 나더라고 그 아이돌한테. 그럴 수 있죠. 네. 나도 음악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내 건 안 듣고. 그래서 그때 아이돌한테 질투해봤습니다. 질투가 상당히 많으신. 네, 저도 질투 대마왕이어가지고. 질투 대망. 질투 대망은 또 여기서 만나. 나만 바라봐야 돼요, 진짜. 그쵸. 근데 질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질투 없어요. 아니, 질투 없으면 솔직히,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질투가 없다? 이래도 저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럼 뭐 여자애들하고 난 밥 먹어도 돼? 뭐 그냥 술 마시고 가도 돼? 했을 때 마셔 이러면 나 관심이 없나? 그러니까 괜히 나 마음이 식었나? 그래서 저는 질투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충 결혼은 몇 살 때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여자친구랑 항상 하는 말인데 어느 정도 이제 일자리도 자리가 잡히고 이제 고정적인 수익이 들어오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결혼하고 싶다는데 그냥 최대한 빨리 하고 싶다는데 최근은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네. 사주를 봤답니다. 오. 저랑 여자친구 사주를 보고 왔는데 어떤가요? 30살 이전에 결혼을 하면 파혼이다. 이혼 각이다. 30살 이전에? 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미신이야 믿지 마 이러는데 계속 너 30살 이후에 결혼해 무조건 그러고. 그래가지고 진짜 나중에 한 28, 9 됐는데 그때쯤이면 자리 잡히면 여자친구가 막 결혼하자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도 근데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로망. 네, 저는 딱 월화수목금 그때 빡세게 일을 하고 주말에 이제 같이 붙어 다니면서 놀고 그런 로망. 그냥 일상적인 소소한 일상을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제가 또 집도 가까운 게 아니라 장거리이기도 하다 보니까. 몇 킬로 정도 떨어 있어요? 안성 시흥이니까 몇 킬로는 잘 모르겠고 안성에서 서울 정도 거리. 그냥 항상 수원에서 만나니까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렇게 멀진 않은데 근데 오히려 장거리라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애틋한. 네, 애틋하기도 하고 오히려 많이 만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만날수록 좀 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뭐 한 번 잠깐 만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빨리 가요 나름.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 가다 보니까 이게 4년이 또 흐르지 않았나. 그럼 일주일에 지금은 1회 정도 만나고 계신 거고. 평균 1회 정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데이트 비용 같은 거는 데이트 비용은 반반? 그냥 저희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야. 통장에 그냥 그 월급 들어오는 날에 아까 얼마씩 딱 넣어가지고 그냥 그 카드로 다 결제. 야, 또 경제관념까지 이렇게.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엠빵은 진짜 중요해요. 부럽네요. 결혼하시겠네요. 하면 척척장. 뭐 영상이라도 구독자 이벤트 한번. 가서 또 팟캐스트로 결혼식을 혹시. 재밌겠네요. 그럼 뭐 약간 해보고 싶은 결혼식 같은 거 있나요? 아니면 로망?
저희는 그거 있어요. 딱 그 진짜 관련된 가족 정도만 그냥 작게 소수로 하고 네. 그 뭐 다음 날이나 그럴 때 그냥 친구들 모여서 그냥 클럽 분위기로 파티로. 그냥 완전 파티 분위기. 처음에 그냥 정적으로 그냥 어른들 모셔서 이렇게 정적이게 하고 다음에는 다음 날쯤에 그냥 막 술 마시며 놀고 다음 날 바로 좋은데요? 해외 그럼 신혼여행 그때 저 좀 불러주세요. 그 다음 날에. 다음 날에 저 짝이 거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거 빨리 하셔야 되겠네. 그쵸. 저도 이제 좀 오래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한 2년 안에 결혼을 해보시는 걸로. 네. 결혼에 있어서 좀 가장 두려운 부분은 두려운 부분 네. 이제 같이 24시간 같은 집에서 계속 살 때 뭔가 부딪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약간 동거를 먼저 해보고 결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게 또 문제인 게 동거를 그러니까 오래 사귀다가 이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잠깐 동거를 해본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거를 해서 안 좋은 점이 생겼다고 거기서 그냥 바로 헤어져.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그렇죠. 두려운 거, 걱정되는 거? 걱정되는 거, 저는 사실 집. 집. 집이 걱정되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네. 저희가 20대 후반 정도 되면 집 많지 않을까요? 그래야 될 텐데. 지금 뭐 널린 게 아파트인데. 네, 이게 조금 괜찮은데 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솔직히 소소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막 뭐 금수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요즘 또 바이럴되고 있거나 미디어에 나오는 거 보면 뭐 호텔 결혼식 또 프로포즈도 뭐 샤넬백 조금 사치화가 많이 된 것 같다고 느껴요. 근데 또 이걸 우리 또래들은 보니까 또 이런 환상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네. 이것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제가 막 자랑하는 건 아닌데 네. 여자친구가 또 그런 걸 싫어합니다. 야. 사치 부리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여자친구는 뭐라 해야 되지? 막 그런 거를 그냥 다 싫어하고 진짜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런 말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고백을 저한테 했으니까 네. 나중에 프로포즈는 너가 해라. 아. 근데 뭐 자동차 트렁크에 풍선 매달거나 이제 집 들어왔는데 하트 양초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냥 그래서 그럼 넌 어떤 프로포즈가 약간 이상적인 프로포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냥 평범하게 어디 여행 갔을 때 이제 뭐 밤바다 같은 이쁜 거 그냥 보고 있을 때 네. 프로포즈 예상도 못했을 때 예상도 못했을 때. 그냥 쓱 그냥 쓱. 반지 주면서 Will you marry me? 그런 약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약간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사치스러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굳었다. 장난이고. 근데 중요해요. 그런 거 그쵸. 진짜. 이게 또 혼자 살면 사치 충분히 부릴 수 있는데 이제 결혼하면 같은 가족이 되는 거고 맞아요. 이제 재산 같은 것도 다 합쳐지는데 그런데 사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싸우게 되고. 맞습니다. 부럽네요. 혹시 아이 이름은 정했을까요? 아이 이름은 일단 제가 김씨니까 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약간 외자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김밥 외자? 이런 거 봐봐 이러면서 봐봐. 괜찮은데요? 네 외자 느낌. 근데 이름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김씨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성도 개명을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데 네. 나중에 김씨 너무 흔해서. 페르나가 될 순 없으니까 김씨가 흔하기도 하고 뭔가 네. 김이라는 게 좀 별로 안 이쁩니다. 그래요? 김.
너무 흔하기도 하고 김? 그래서 최대한 이름을 좀 이쁘게 지어볼까. 그래도 김 씨가 저는 좀 부러웠던 게 김 네. 씨는 솔직히 별명이 잘 안 붙어요. 아 뭐 그런가요? 뒤에 네. 김. 근데 저는 고 씨여가지고 네. 뭐 엔간한 그냥 고 들어가는 거면 그냥 고. 뭐 그렇죠. 진짜 뭐 그래가지고 전 어릴 때 좀 속상했었거든요. 고시 또 고시가 이게 일본어이 많아가지고 또 아 제가 반장 경력은 없는데 반장 경력은 거의 없는데 임시 반장 경력은 진짜 많습니다. 매해 고시가 또 임시 반장은 무조건 제가 그냥 했기 때문에. 일본이긴 하죠. 네. 고시가 또. 그래서 저는 강씨를 좀 좋아해요. 강씨 더 앞이라. 네, 강씨가 있어야 제가 2번이나 아, 3번을 해가지고. 그렇죠. 민호도 너무 흔하고 이름이 너무 흔해서. 멋있잖아 마이노 킴. 근데 맨날 김민호 이러다가 너의 이름은 나오고 김민호 남아요 김민호 남아요 이러고 있고. 그러네요. 김민호 나와요. 그러면 아들분 뭐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자녀분이 약간 이제 미래를 좀 잘 봤으면 하는 의미로 칫국이 어떤 거예요? 칫국이. 김치구이. 한 사발이 해라. 네. 김치구 좋네요.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 자식 후보에 그래요? 자식 이름 후보에 김말이 많았고 뭐 김말이랑 김칫국이 있으니까. 김치구 있었고 김 들어간 거 다. 김치도 있었고. 또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한국인이니까 김치 트레디셔널하게. 치 괜찮네요. 치아. 야 치아. 네. 그래서 오늘 고품격 팟캐스트 딥토크에서는 장기 연애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게스트 민호 씨의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ucher House.